자, 이재명 대표의 선고 이달에만 이번 11월에만 법원의 1심 선고가 2개가 예정이 돼 있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서 민주당은 그야말로 단일 대오로 무죄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 한준호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의 핵심과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라는 증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믿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당초에 이 무죄 주장은요, 당 지도부나 의원들이 주로 주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선고일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직접 자신의 SNS를 통해서 스스로 변호에 나서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들리는군요. 과거에도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본인이 포기하겠다라고 발언했지만 네. 막상 표결이 임박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직접 불체포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식으로 호소를 했었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이재명 대표 약간 특유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그동안 좀 다소 말을 아끼지만 막상 이제 1심 선고에 임박하니까 본인의 어떤 긴장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노출이 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이런 공개적인 호소는 결과적으로는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고 또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올 시에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그러한 정치적인 전략으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며칠 전에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 100만 명 서명이 마감됐는데 다시 이 연장해서 추가로 또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모두 무죄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고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펼치는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고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주장 논리를 펼치다 보면 이른바 중도층, 최근에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중도의 마음을 끌어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죄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중도층 마음을 뺏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먹사니즘을 이번에 정책의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을 했죠. 그리고 금투세에 관련된 것도 해법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만큼 중도층에 대한 외형 확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번 선고를 앞두고 자칫 잘못하면 과열된 분위기가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 나오다 보면 네. 중도층들이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여론전을 몰고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선고에 앞서가지고 양 당에서 유죄와 무죄를 확신한 듯한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각종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강성 지지층뿐만 아니라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왜 이재명 대표가 무죄인지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과 그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중도층에 포섭되어 있는 분들조차도 아마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런 탄원서 서명 운동 이런 것들을 펼치면서 무죄를 계속 주장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생중계를 요청하면서 또 유죄를 간접적으로 또 홍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후면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이 선고 내용을 두고 여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요 서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이틀 전에 윤상현 의원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에 대한 예측을 하나 내놨는데 이게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말이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80만 원 될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민주당의 대선 자금, 선거 자금 문제까지 직결되기 때문에 법원의 이제 재판부에서 엄청난 부담을 느낄 거다. 현실적인 고려를 통해서 쉽게 100만 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이분이 하셨구나. 아니 여당의 중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면요. 법원에서 판단할 때 여당 중진 의원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나 그렇게 써도 되겠구나. 이재명 도와줄 일 있나요? 굉장히 명백한 실언이고요. 여당 내에서는 유죄는 당연히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의원직 박탈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여당에서는 100만 원
이상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그 마당에 윤상현 의원이 그거보다 약한 80만 원형을 언급을 하면서 당내에서 그 불쾌해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번 주 금요일 선고는 공직선거법 선고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신변을 넘어서서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윤상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80만 원이 나온다면 모두 없었던 일처럼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이라는 개인에게 정가 하나 생기는 정도에 불과한 것인데요. 근데 실상 그동안의 정치인들과 관련한 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80만 원, 90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많이 나와서 마치 좀 구해주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그 기준점으로서 개인적으로 뭐 법조인 출신은 아니시니까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양형기준표에 대해서 확정을 하는 이런 판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양형기준표상으로 봤을 때 뭐 본인이 계속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거나 그랬을 때는 감경 요소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적어도 2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가장 기본으로 했을 때도 200만 원 이상이 나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이게 가중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냐, 가중 요소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은 적어도 벌금을 해도 500만 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80만 원이 나오려면은 감경 70만 원 이상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양형기준표대로 만약에 판결을 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더 후폭풍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법원이 이 기준점을 지키게 되는 오히려 그런 판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것 역시 또 강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한 말씀이었습니다. 법원 판결은 이틀 후에 내려집니다. 자, 일단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중요한 이유, 특히 민주당에게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의원직 박탈이냐 아니냐, 피선거권 박탈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겠지만 또 민주당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지만 이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 보조금 434억 원을 반환하느냐 마느냐, 선거 자금을 반환하느냐 마느냐 여부도 달려있기 때문이죠. 당선 무효행위에 처하면 대선 때 지급된 선거보조금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고에 환수하는 것은 확정되고 나서 하더라도 그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에 준하는 보존 조치를 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현재 검토 중이어서 당사를 팔아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여러 가지 꼼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당명을 바꾸거나 아니면 위성정당을 만들거나 정당 쪼개기 등을 통해서 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국고 보조금 434억 원을 도로 내뱉어야 할 상황에 대비해서 국민의힘이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했다고요? 물론 이제 입법적인 조치를 좀 강구하고 있는 것인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434억을 토해내지 않기 위해서 뭐 당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을 마련할 것을 대비해서 뭐 가압류라든지 가처분과 같이 꼭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사전에 미리 434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입법적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는 제1야당 또 거대 야당의 산을 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러한 민주당의 선거 자금을 반환을 회피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우려를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진우 의원이 말한 내용에 의하면 민주당이 이 434억 원 토해내지 않기 위해서 뭐 당명을 바꾼다든가 위성정당을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편법을 쓰면 또 안 낼 수도 있다는 건데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 주진우 의원이 참 비열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민주당을 어떤 아주 이미지 나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치 하지도 않은 일을 할 것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매우 부적절한 거라고 보고요. 저희 당원들 많습니다. 100만 당원, 200만 당원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뭐 특별 당비를 모금한다던가 충분히 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당인데 우리가 마치 저렇게 꼼수를 써서 마치 회피하려는 것이 사실인 양 저렇게
가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주진우 의원이 자꾸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돼서 언급을 하고 이미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형량을 이미 내리셨어요. 구형을 내리셨어요. 이런 것들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민주당이 겁박한다, 압박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사법부가 압박을 느끼는 건 집권 여당 의원들의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행정부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주진우 의원은 특히나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의원께서 저런 식으로 야당을 모욕주고 계속해서 뭔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발언을 하는 건 저는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요, 범야권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연대를 출범시켰습니다. 자, 의원 40여 명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건데요. 이른바 탄핵 연대. 실질적으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하려면 민주당 차원의 참여가 필요한 사안인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에는 지금 분위기가 탄핵을 탄핵이라 언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탄핵 연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여기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겁니까? 탄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폭발력 있는 단어죠. 네. 많은 국민들이 겪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탄핵을 거론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조금 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부각되고 난 다음, 도드라지고 난 다음에서야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개인으로만 자격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다수 소수의 의원들이 참여할 수는 있지만 아마 상당 기간 다수 의원들이 참여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범야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4개 정당이 함께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당장 다수 의원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을까 싶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